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책 한 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이 좋아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연인들에게는 정신무장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하는 데는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부동산 전문 투자 정보라든가 지식을 얻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부동산 지식에 관한 책이 아니라 투자 마인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기준으로 도움이 됐던 부분, 여러분들 말고 제 기준으로 도움됐던 부분을 한번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저한테 새로운 부분, 너무 식상한 내용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자신에게 도움됐던 부분만 간단하게 2, 3분간에 걸쳐서 한번 스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자는 골든 로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요즘에 뭐 닉네임이나 이런 예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케팅 차원에서 그러는 건지 요즘 하나의 유행이죠. 그냥 본인의 이름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름을 사용했을까? 아마 공무원 신문이 아닐까 싶어요. 공무원. 한번 쭉 보세요. 양력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일은 2019년 10월 28일입니다. 제가 저한테 도움이 된 부분을 한번 쭉 이렇게 그냥 줄줄을 붙여 나왔어요. 여기 목차를 보시면 이 책의 줄거리를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책 내용의 핵심을 목차로 뽑아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 거예요. 쭉 보시면 뭐 부자들의 생각을 읽어라, 안정보다 자유를 선택해라, 쭉쭉쭉 있죠. 너무 흔한 내용이라 아마 이 책의 독창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투자사를 뭐 그냥 인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다 한 번씩 봤던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테크 책에서 좋은 내용만 뽑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인용을 했다든가 차용했다는 그런 각주도 달지 않기 때문에 혹자가 보면 이 저자가 그대로 독창적인 자신의 표현을 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책에 다 있던 내용을, 좋은 내용을 그냥 쏙쏙 뽑아가지고 편제라고 하죠. 편저. 내용을 짜집기 해서 책을 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하여튼간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용만 뽑아놨기 때문에 쭉 보시면요, 부동산 파이프라인 만들어라. 이거는 뭐 모든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부동산을 모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쭉쭉쭉 한번 보세요. 이 책의 핵심 내용들만 뽑아놔서 이거 자체가 곧 본문 내용인 것 같아요. 부동산 IQ를 높여라. 네, 알겠습니다. 저평가된 물건을 찾는 안목을 길러라. 네, 알겠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라. 네, 알겠습니다. 인내가 답이다. 네, 알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빠질 때를 알아라. 네, 알겠습니다. 인맥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 잘 아는 동네부터 시작하라.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발품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흐름을 읽는 눈을 가져라. 네. 미래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라. 여기서 조금 신기하고 저한테는 좀 새로웠던 내용이 5번인 것 같습니다. 공공택지 입찰에 뛰어들어라. 근데 이것은 좀 약간 이분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학원에 다니는데 거기에서 만나신 분들의 투자 경험을 내용으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다른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책에서 그나마 정보 가치가 있는 내용은 이 공공택지 입찰과 관련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밑에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시작하라. 부동산 투자는 노후 대비다. 일찍 시작해라. 여전히 부동산에 투자, 돈 버는 길이 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당장 달려들어라.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라. 일단 본문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은 병이다. 가난한 생각을 버려라. 이런 내용이 있죠. 고전적 교육은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데다가 그 부를 경멸하게 한다는 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한국이나 뭐 전 세계의 공교육에 대해서 금융교육이라든가 이런 재테크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적인 문장입니다. 가난은 병이죠. 사고방식을, 가난한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웠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저자 가수 박미라고 있거든요. 가수 박미가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가지고 나는 해외 투자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 이런 책도 출간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가수 박미의 유튜브 채널을 종종 구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쓴 내용이에요. 돈을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유성원촌 인근 땅에 투자를 했는데 14배의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부동산의 힘을 알게 되었고 아파트, 주택, 연립, 빌라 등에 투자해가지고 연예계에서 활발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죠. 가수 박미가 부탁하는 내용은 첫째로 부자를 따라가라, 둘째는 신도시에 가지 마라, 셋째 첫 가격을 확인하라 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경청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를 따라가고 신도시에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첫 가격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에 이분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공무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공무원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원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버지 일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부동산이라든가 등기부에 친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이런 법원 공무원이면서 또 이렇게 법무사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험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간중간에 자기 자신이 공무원이다 또는 공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자기 아버지가 가장 이런 부동산과 친숙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일해서 돈 벌면 되는데 땅 투기해서 괜히 책 잡힐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고지식한 꼰대 모습을 보여가지고 결국은 나이가 들 때까지 투자를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은 뭐 모든 재테크책에서도 언급을 하죠. 로버트 기요사키 관련된 내용이죠. 성공의 요인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 정하기, 그리고 안정된 현금 흐름에 집중하기, 꾸준한 부동산 투자하기, 부동산에 일찍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여기에서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그 책에는 배움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것과 원했던 것을 적고 있는데 평생 동안 일에 매달리는 것, 누군가의 고용인이 되는 것, 바빠서 아들의 풋볼샵에 가지 못하는 것, 평생 동안 일하는 것, 그리고 이거 일한 것을 세금으로 내는 것,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같은 것, 그다음 교외의 집이죠. 이것을 원하지 않았고 원했던 것은 젊어서도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하면서 좋아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 그리고 돈이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 그리고 시간과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 보통 이런 부자와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도대체 부자가 뭐냐, 이런 정의 개념을 하면 대부분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정의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하면 등기 등본에 보면 유학본이라는 걸 같이 발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발급할 때 요약본을 클릭을 해가지고 등기부를 발급하면서 별도로 요약본을 별도로 발급받으면 소유자 변동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분별로 소유자가 쪼개져 있거나 재산이 상속이 돼가지고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소유자 파악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동산을 취급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 요약본을 발급받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으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도널드 트럼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단 트럼프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게 좋다. 일단 최대한 자신의 지역과 가까운 홈 그라운드에서 시작을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일단 경험을 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투자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게 맞다. 몸으로 부딪혀보면서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트럼프가 요즘에 북한하고 너무 긴장 국면을 조성해가지고 좀 얄미워 죽겠어요. 예.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시기는 이런 시기라고 해요. 분양받을 때도 아니고 보통 입주 시점에 물량이 많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싸고 입주를 한 후에 2년,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급매물이 모두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약 3년 정도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원래의 가격을 찾고 가격이 가장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도하실 분들은 아파트 입주 후에 그리고 3년 정도 흘러서 아파트를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순환을 따라서 아파트를 매도하는 방법은 일단 부동산을 쌀 때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리고 불나방들이 달라드는 시기들을 기다렸다가 언론이라든가 대중에 선동당해서 불나방들처럼 모여들기 시작하면 이런 대중에게 몇 배의 수익을 남기고 되팔면 된다. 그들은 다시 불나방들이 쓰러져 갈 때를 기다려 불나방들의 부동산을 싼 가격에 매수를 하면 된다. 다시 말해 부자들은 이런 불나방들이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경기가 하강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던지게 되거든요. 그때 싼 가격에 매수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투자와 관련한 부분도 적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훨씬 복잡하다고 합니다. 생태계 보존지구, 지하수 보존지구, 경관 보존지구 등등 해가지고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은데 이런 토지를 쪼개기로 분양을 해가지고 많이 사기를 당한다고 해요. 이 사건을, 뉴스 관련한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약 1,000억 원 규모가 되고 피해자는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 기사를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가 모르는 지역은 투자하지 말아라. 이 사례를 싣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약간 놀라운 것은 여기에 관련된 사기범들이 한 명도 처벌을 안 받았다는 거죠. 10명 중에 3명이 구속됐지만 2명은 보석으로 풀려나고 실제 구속된 인물은 총책 1명인데 나머지는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서 풀려났다. 1,000억이나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이 이렇게 미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를 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농담이니까요. 너무너무 이 화이트칼라 범죄, 이런 돈 범죄, 사기 범죄, 우리나라 처벌이 경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종종 까먹기 쉬운 건데 대중의 판단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제 투자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저자도 이 부분을 어디에서 차용해서 써놓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미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3년에서 5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 우리 같은 경우 최종 10년까지 예측을 해보고 해야겠죠. 장기 투자를 해야죠. 부동산은 보통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미래를 추측하지만 부동산은 경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으로만 판단하기는 위험하다. 과거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고 해서 향후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5년 동안 가격이 상승했으면 5년 동안 하락기에 접어든다. 다시 말을 하면 부동산은 미래의 모습,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과거에 영광이 있는 부동산은 이미 충분히 비싸죠. 그런 부동산을 사게 되면 어떤 상승 여지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유일하게 좀 생소하고 신선한 내용이 바로 이 공공택지 입찰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워낙 돈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의 투자 영역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돈이 없으니까 약간 좀 큰 규모의 돈이 필요하죠. 공공택지 입찰. 공공택지 입찰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공공택지 입찰에 뛰어들어라. 쭉 와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다. 부자들은 개발 사업 전체 단계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사업 초반에는 가격이 저렴한 논이나 밭일 때 투자한 다음에 토지 보상금을 받고 그 보상금으로 다시 개발 사업지 인근 토지 땅을 사가지고 어차피 이 택지지구가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땅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근 땅을 사가지고 시세 상승분을 또 누리고 또 팔고 그리고
개발 사업지에 상가 용지나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상가 건물을 또 쪼개서 팔고, 그러니까 한번 이 공공택지 입찰에 성공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전 과정에 거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택지 입찰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이 책의 독창적인 공공택지 입찰에 관련된 내용은 이 책에 제가 보기에는 좀 신선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가와 관련한 상식인 내용인데요. 상가 분양은 1층을 다 분양해 가지고 1층 분양분으로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상가 건물을 지으면 투자 비용은 1층 상가를 전체를 팔면 회수가 가능하고, 2층 이상부터 이제부터 분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익으로 잡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1층 상가의 분양 가격이 가장 비싸고 2층 상가 분양 가격은 1층 상가의 50%로 책정되고 3층 이상은 1층 상가의 40% 정도로 가격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보통 상가 1층이 제일 비싸고 2, 3, 4층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2층은 1층이 50% 정도로 책정이 된다고 돼 있네요. 이것도 상식이죠. 네. 공공택지 입찰 정보를 확인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주택공사, 도시공사, 이런 내용이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매도했을 때 성적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이게 잘 팔릴 것인지 실제 수익이 날 것인지 확정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 것만 기분 좋아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팔아가지고 수익을 확정 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들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은 팔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현재는 저는 좀 붙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매도해야지 수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네요.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지인의 말에 의하면 가만히 두면 오를 것 같은 주식도 매매 횟수를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팔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증권회사는 거래 수수료가 수익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지 수수료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주식을 팔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최근에 그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또 즐겨 보는데요. 거기에 존 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주식 투자해라, 펀드 가입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재테크와 관련한 기본 상식이나 지식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펀드 주식 강력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고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욕 좀 많이 얻어 드시겠다. 그런데 댓글은 대부분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참고 돈을 전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런 내용들이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한번 쭉 보면요,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그런 내용 식상하니까 별로 제가 한 번도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에게 목표가 없으면 삶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부자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계획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글로 써보지도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뒤죽박죽하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명언도 있냐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의 노예로 산다, 이런 명언도 갑자기 또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쭉 보면요, 한국 책쓰기 1인 창업 코칭협회 김태강 작가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많이 쓰게끔 유도를 한 것 같아요. 이 1인 창업 코칭협회 책쓰기, 여기에 가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재테크 책을 편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책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고 책 구성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앞에 명언 실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런 식의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좀 천편일률적이고, 이분이 이렇게 주도해서 쓰는 책들이 물론 개인에게는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독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좀 성의 없이 책을 찍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김태광 이 작가님이 책을 몇백 권을 썼다고 하죠. 근데 책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책 권수를 늘려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저한테만 생소한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건너뛰었는데요. 일단은 이 책을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인드 컨트롤하고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부동산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표지를 보면 이렇게 일명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공공택지 부분만 빼고 그다지 저에게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부자의 원리, 부자의 원리라는 책인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TV 방송이나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지 뭐 저한테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한번 더 가다듬는 데는 도움이 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 추천사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